한 가지 더 알려드리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요, 무엇을 이용해서 사용할 거냐면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복습할 겸 써볼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요, 그 점을요, x1, y1이라고 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 그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의 x자리의 좌표 ax1 플러스 y자리의 좌표 by1 플러스 c 절대값 닫아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수직 거리를 구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 거리를 d라고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이 원의 중심과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해 보았을 때 그 d라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그쵸. 이 원과 직선이 현재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게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반지름과 일치한다라는 것은 교점이 하나가 생겼구나. 교점이 하나라는 것은 접하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는데요.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훨씬 더 긴 경우에는요.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훨씬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있지 않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제를 한번 보시면요.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중심이 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중심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놓고 d를 구해봤더니요. 이 루트 5분의 절대값 k라는 값이 나왔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만약에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면 이 반지름의 길이랑 이 d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반지름이 d보다 훨씬 더 길게 나와야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우리가 구해준 d라는 값보다 반지름이 더 길다라고 식을 세워서 이 k 값의 부등호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 되겠고요. 한 점에서 만날 때는요. 우리가 구해준 이 d라는 값이 뭐랑 일치하면 되나요? 반지름 r과 일치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걸로도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범위가 나올 텐데요. k값이 5 또는 마이너스 5다. 이때는 원과 직선이 접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구해준 이 d라는 값이 반지름보다 더 길어진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다라고 놔주시고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범위가 나올 텐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원과 직선이 현재 어떤 위치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선생님 어떨 때 d랑 r을 쓰고 어떨 때 판별식을 쓰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위치 관계를 알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참고를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추천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 있어서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고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도 판별식을 이용하고 싶어요. 상관없고요.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좀 더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되 두 가지 방법은 다 알고 있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풀어볼 수 있는 개념 확인 문제는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문제이고요. 판별식으로 풀고 싶으신 친구들은 y는 꼴로 직선을 정리한 다음에 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셔서 판별식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기 때문에 y값을 두 번 대입해서 전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판별식을 사용하지 않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반지름 R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면요. 원이 지금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D의 값은 요만큼이 될 텐데 이 D의 값이요. 반지름 R의 값보다 훨씬 더 짧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D와 R을 비교하면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어요.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원의 중심과 바로 이 반지름입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현재 일반형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도 보이지가 않고 반지름도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완전 제곱식으로 먼저 고쳐주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x 먼저 모아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y를 써주시고 8은 0까지 써준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친구 먼저 완전 제곱 만들어 볼게요.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데요. 6의 절반은 3이니까요. 제곱하면 9. 9가 한번 필요하고요. 갑자기 더한 거니까 한번 빼주시고요. 그 뒤에는 y제곱 빼기 4y인데요. 절반의 제곱 2. 2의 제곱이니까 다시 4가 한번 필요하고 한번 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8을 더한 다음에 는 0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까지 완전 제곱식 잡아주시면 x-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9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y-2의 전체 제곱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었습니다. 마이너스 4 그대로 써주시고요. 플러스 8은 0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계산해줘야 하는데요. 마이너스 9랑 8을 계산하면 일단 마이너스 1만 남겠네요. 이 친구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요. 이항시켜서 플러스 5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원의 중심이 현재 3,2라는 거고 반지름이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요. 2x 빼기 y 플러스 k는 0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요. 공식에 의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을 취해주시고 x자리에 x좌표를 넣어주시면 6이고요. y자리에 y좌표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정리해주시면 루트 5분의 절대값 4 플러스 k가 될 텐데요. 요 d라는 게 결국 반지름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지름인 루트 5보다 작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루트 5를 곱해서 정리해주시면 절대값 4 플러스 k가요. 5보다 작다라는 게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r을 써주시면요. 4처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의 4인 마이너스 5와 5 사이로 이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두 다 4를 빼주시면요. 마이너스 9 그리고 가운데는 k만 남고요. 또 4를 빼주시면 1이라서 답에다가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 1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다음 보신 것처럼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지만 이렇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 d와 반지름 R의 관계식을 통해서도 풀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두시고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반지름 R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보기. 먼저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정리하여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고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를 구해주게. 그 후에는 d와 R의 관계를 통해 d가 R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남, d와 R이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남, 접함, d가 R보다 크면 서로 만나지 않음,